지혜의 갈피 여러분, 오늘도 고요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먼 길을 떠돌게 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밤이 되어 불이 꺼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마음속에 숨어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지요.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지금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후회는 늘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래가 달려옵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아프면 어쩌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혹시 마지막이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몸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끊임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는데도 마음은 하루 종일 불행했던 것처럼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 실패하고 수백 번 상처받고 1000번쯤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게 통째로 빼앗기고 맙니다.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임금의 명령과 같고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같다. 이미 지나간 임금의 명령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얼굴을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씨름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며 가장 귀한 오늘을 소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며 오직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마음 공부의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돈도 화려한 인간관계도 남들의 인정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낼 수 있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과거의 자신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잘못된 선택, 놓쳐버린 기회, 참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들. 우리는 수십 년 전의 나를 붙잡고 끝없이 신문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을까? 왜 그때 그 집을 팔았을까? 왜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도 겪어봤고, 손해도 당해봤고, 인생의 쓴맛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내가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당신은 그 나이였고, 그 경험밖에 없었고, 그 마음 상태였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68 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지인의 말을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 후 박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사기꾼 말을 믿었을까? 나는 정말 멍청한 인간이다.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재산을 잃은 것도 고통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마음은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시 떠올리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자책하고 혼자 무너졌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평온한 5년까지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마음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의 말이 박 선생님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너무 잔인하게 대합니다. 마치 일부러 실패한 죄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했고, 잘 살아보려고 투자했고, 가족을 지키려 참고 살았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자신을 벌주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너도 참 힘들었구나. 그 상황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 괜찮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천 번 다시 본다고 해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이겨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화해할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언제나 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그 상상 하나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스스로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먼 미래까지 달려가 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이미 벌어진 현실처럼 커져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길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예전처럼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묻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괜찮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정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걱정은 대개 네 가지입니다. 건강, 돈, 외로움, 죽음. 병원에 갈 때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겁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별말 없이 검사 결과를 보고 있으면 그 짧은 침묵마저 무섭게 느껴집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혹시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몇 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연락이 뜸해지면 혹시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서운해집니다. 사실 자식도 바쁘고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은 허전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면 앞으로 평생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건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밥상 위에는 음식이 있는데 마음은 빈자리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 중 많은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돈을 아끼고 관계를 돌아보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끝없는 불안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일을 분명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안은 오늘 해야 할 일마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30분을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도 소용없을 거야.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괜히 병원에 갔다가 더 큰 병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돈이 걱정된다면 오늘 지출 하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은 말합니다. 이 정도 줄여서 뭐가 달라져?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텐데. 결국 부족해질 거야. 외로움이 두렵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은 말합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나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떡하지? 답장이 늦으면 더 서운해질 거야. 이렇게 불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생각 속에서만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몸은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아직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미 가난해진 사람처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직 혼자가 된 것도 아닌데 이미 버려진 사람처럼 쓸쓸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나를 지켜줄 때도 있지만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전부 믿지 않습니다.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걱정은 마음속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길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내가 잠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막한 마음과 막막한 현실은 다릅니다. 마음이 흐려졌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신음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올까 두려워 오늘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결코 수확할 수 없습니다. 참 깊은 말입니다.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밭을 갈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일을 더 성실히 해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오늘을 포기하면 불안한 미래는 더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면 미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사람도 없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30분 걷는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지출 하나를 줄이는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생활을 갖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작은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미래가 걱정될 때 생각을 더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걱정은 걱정을 부릅니다. 그럴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물을 한 잔 마시십시오.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십시오. 방 한 구석을 정리하십시오. 오늘 먹을 밥을 정성껏 차리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약은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은 오늘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미래를 바꾸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은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안지 마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겪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내 몫이다. 미래는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태도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대신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보다 이미 내 앞에 놓인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한 권의 긴 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페이지를 지울 수 없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뒷장을 미리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펼쳐진 단 한 페이지, 바로 오늘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오늘이라는 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과거의 페이지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미래의 페이지를 미리 넘겨보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은 어제의 말 한마디에 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이 달라졌을까? 밥을 먹어도 마음은 내일 걱정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은 충분할까? 내가 혼자 남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오늘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후회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산 것 같지 않다.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루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했을 뿐입니다. 72세 이 여사님은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좋았던 날보다 힘들었던 날이 더 많았어. 젊을 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사님은 과거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다투었던 일, 자식에게 모질게 말했던 일, 돈 때문에 마음 졸였던 일, 참고 살았던 세월,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기 자신. 그 모든 기억들이 이 여사님의 마음속에 오래된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붓글씨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시간을 보내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첫날 선생님은 먹을 갈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조용히 먹을 들고 벼루 위에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이 갈리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사각사각, 천천히, 고요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 쓴 글자는 강물강, 강자였습니다. 획 하나를 긋는 동안 이 여사님의 마음에는 오직 붓끝만 있었습니다. 과거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도,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늙어가는 몸에 대한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 붓끝이 떨리는 감각, 손목에 들어가는 힘, 자신의 숨소리, 오직 지금만 있었습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난 뒤 이 여사님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잘 쓴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획도 흔들렸고 먹도 번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 때 가장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고 우울은 과거에서 옵니다. 평화는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추억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픈 기억은 우리에게 배움을 남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일도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삶을 정돈해주고 준비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히면 우울해지고 미래에 끌려가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가장 건강한 자리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일에 머물러 보십시오. 음식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숟가락이 손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밥알이 입안에서 천천히 씹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건성으로 해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차를 마시면서 걱정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지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순간부터 다시 느껴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두 손으로 잔을 감싸고 따뜻함이 손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향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한 모금이 목을 지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산책할 때는 걸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 하늘의 색, 햇볕의 온도. 이 모든 것이 오늘이라는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을 읽지 못하면 오늘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으면 평범한 하루 안에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큰 돈을 벌었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물을 마시는 일, 밥을 먹는 일,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 창밖을 바라보는 일, 잠자리에 드는 일. 이 평범한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결을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밥 한 끼를 조금 정성스럽게 먹는 것, 몸이 허락하는 만큼 걷는 것, 괜찮은 척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이런 작은 태도가 노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를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 미래가 오늘을 빼앗아 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갈피를 소중히 붙잡으십시오. 책을 읽다가 중요한 문장에 갈피를 꽂듯이 인생에서도 오늘이라는 페이지에 마음의 갈피를 꽂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마음은 자꾸 떠납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남의 말로 가고, 후회로 가고, 걱정으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숨으로, 걸음으로, 밥 한 숟갈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창밖에 햇살로. 현재를 사는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느끼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것, 지금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알아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을 잘 산 사람은 어제를 조금 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을 잘 산 사람은 내일을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내일을 견디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너무 쉽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나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도 앞으로의 인생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단 하나의 갈피에 마음을 얹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평온이 조용히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지혜의 갈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두려움을 잠재우며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뒤돌아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힘을 줄수록 더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또 살다 보면 누구나 앞날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더 약해지면 어떡할까?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할까?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마지막 순간에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역시 아무리 걱정해도 오늘 당장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걱정한다고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아질수록 오늘의 길이 흐려집니다.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온 바위를 붙잡고 왜 그곳에 부딪혔느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폭포를 상상하며 미리 떨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흐르는 물길을 따라 묵묵히 흘러갑니다. 때로는 돌에 부딪히고, 때로는 좁은 길을 지나고, 때로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햇살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 햇살이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대단한 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온기가 손에 닿고 향이 코끝을 지나고 한 모금이 목을 적시는 그 순간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십시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자신을 꾸짖기보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툰 채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완벽하게 배우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되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이별을 견디는 법도, 늙어가는 법도 살면서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지난 삶에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습니다. 후회도 남습니다. 미안함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품고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지나간 삶에 대한 가장 조용한 화해입니다.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아주 작은 하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자신을 챙긴 마음, 몸이 무거워도 조금 걸어본 노력, 걱정 대신 숨을 고른 순간, 이 모든 것이 모여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를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세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긴 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나는 과거를 보내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지혜의 갈피는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흔들림 없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